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인 126포인트 폭락하면서 1210선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30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야권이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농연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충남 태안에서 쌀 직불금 문제 등 정부가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집회로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KTF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모 회사인 KT 본사와 이 회사 남중수 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또다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무려 126.50포인트 내린 1213.78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사상 최대치며 하락률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의 12%와 2000년 4월 17일의 11%에 이은 사상 세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외국인은 6,4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은 420억 원, 개인은 5,700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5.85포인트나 폭락한 354.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선 오전에 선물 가격 급락으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가 대폭락 속에 원달러 환율도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1373원으로 어제보다 133원이나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지난 97년 12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틀 동안 무려 165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경기마저 악화돼 증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윤홍근입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면서 후반기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이런지하로 거부하며 강경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농심이 멍든 것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뻔뻔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역시 선 진상규명, 후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이 사안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닥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야권의 주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국민 불신과 농심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고 민노당은 더 나아가 특검 추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쌀 직불금 파문 이후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하반기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에 분노한 농민들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논벼를 갈아엎는 등 직불금 파문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읍 현장을 김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충남 태안읍 장산 1이 1200평 되는 논. 누렇게 익은 벼들이 수확을 앞두고 선선한 바람에 춤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은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조차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소식에 한농연 소속 농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사활을 건 농민들의 아픔을 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농민들의 애달픈 절규입니다. 농민들은 트랙터 2대를 동원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논벼를 갈아엎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벼가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썰렁한 논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한농연 농민 100여 명은 국정감사를 앞둔 태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으며 국회의원들이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10여 분의 몸싸움 끝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지 발언이 끝나고 한농연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뒤 집회도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김대원입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 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 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서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 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 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서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겠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해서 사실상 직권 수정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좌편향 주장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이번 달 30일까지 수정 권고안을 만들고 11월 말까지 이 내용대로 교과서가 수정되도록 집필자와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상 직권 수정에 나섬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 인식을 보장하는 교과서의 검정 체제를 훼손하고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국정 체제로 회귀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F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모 회사인 KT 본사와 이 회사 남중수 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오늘 오전 9시 경기도 성남 KT 본사와 서울 광화문 지사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서 사장실과 임원실, 남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서 조만간 남 사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남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CBS 노동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CBS 조합원 30여 명은 남대문 YTN 사옥 앞에서 오늘 90일째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 YTN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YTN 직원들의 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YTN과 CBS 노조원들은 낙하산 사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부당 징계 철회, 낙하산 사장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면서 5.02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을 해고한 구본홍 사장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전쟁 휴먼 드라마 소녀는 울지 않는다는 한국전쟁 직후라는 격정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생존의 의지를 불태우는 전쟁 고아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름 속삭임은 노교수 부부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젊은 남녀가 순수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 소식 김윤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는 한국전쟁 직후 모든 것을 잃은 두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정한 어른들에게 맞서야 했던 안타까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모인 수용소에서 종도와 태호는 친구가 되고 둘이 힘을 합쳐 미군 밀소품을 훔쳐내 지옥 같은 수용소를 탈출하는데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소년이 비정한 세상과 냉정한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두 소년의 의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점상과 쌀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고 시장통 고아들까지 장사에 참여시키며 돌봐줍니다. 하지만 야비한 깡패 도철에겐 종도와 태호는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고 몰래 모은 돈과 쌀을 내어놓으라고 위협하는데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는 눈물나게 비정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생존의 의지를 불태우는 소년들의 눈물과 액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녀는 울지 않는다. 부인과 사별한 노 교수에게 책과 화분은 삶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아들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분신인 책과 화분을 여제자 영조와 꽃집 청년 윤수에게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노 교수의 집을 오가며 고양이 덩치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데요. 영조와 윤수는 책과 난초를 매개로 노 교수와 부인의 옛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영화 여름 속삭임은 주인공 이영은의 풋풋한 느낌의 매력과 수채화 같은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원조받은 의약품이나 식량으로 생활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 액수가 줄고 또 중단되고 있는데요. 원조가 줄어들면서 빈곤층은 자연스럽게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층이 많은 아프리카. 금융위기로 선진국들의 해외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프리카 빈곤층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케냐 등 1,7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ir countries are susceptible to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n they will be the ones who hurt most,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under 5, because they're the ones who are always squeezed hardest when there's less money to go around. 국제 구호단체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국의 원조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수도에서는 500여 명의 여성들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여성만의 고유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여성들. 이번 행진에 모잠비크의 전 대통령 만델라의 부인 그라사 마셸 여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건강보험, 노후 보장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의 허락 없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0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린 팝스타 마돈나와 영화감독 가이 리치 부부. 8년이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마돈나와 가이 리치 부부 둘 사이에는 지난 2006년 입양한 2명의 아들과 마돈나가 전 결혼 생활에서 얻은 딸을 한 명 더 두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을 계속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